예,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 파산 이러한 것들만 없으면 문제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러한 것들만 없으면 개인 파산 가능하다. 그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누가 그냥 일반인이 봐도 저 사람 좀 문제 있다. 이게 이러한 것들이에요. 그래서 또 이걸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내가 또 전문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좀 몇 개를 좀 구분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채무를 지게 된 소비가 주식, 도박, 낭비가 심하면 개인 파산 힘듭니다.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 원리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, 개인 회생은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소득을 얻어서 3년에서 5년 동안 갚잖아요. 얼마나 더 갚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많이 받아줍니다. 근데 개인 파산은 뭐냐면 한 달에 얼마씩 갚는 제도가 아니에요. 그냥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예산을 법원에 투입하고 지금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현재 내가 개인 재산이 없는 사람은 10원도 안 갖고 모든 채무가 없어지게 하는 게 개인 파산이거든요. 그래서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보다 더 까다롭게 보는 겁니다, 법원은. 그러면 자, 주식이나 도박, 낭비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 파산 안 됩니다. 법원에서도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법원은 항상 채무자 편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. 채권자 편에서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. 개인 파산 신청자가 차는 외제차에 막 옷은 명품인데 채권자 돈을 다 빌려와서 그런 거 샀어.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해서 날려버리면 진짜 채권자 억울할 거 아니에요. 진짜 상식이라니까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개인 파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.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그분이 지금 내 유튜브를 보고 의뢰하신 분이라 또 볼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경우였어요.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 과소비가 좀 심해서 채무가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신경정신과 질병도 심하게 갖고 계셨어요. 근데 이제 채무 대부분이 이제 낭비 정도가 심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제가 의문이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거든요. 진단서 상은 이분은 장기간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 경제 활동을 못하면 증명이 됐는데 주로 발생된 채무가 낭비이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 파산을 하시다가 이게 기각당하면 그래도 이제 개인 회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개인 파산을 해보고 만약에 나중에 면책이 안 되면 개인 회생을 하겠다고 해서 사건을 진행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튼 소비가 일반인들이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발생된 채무가 아닌 주식, 도박, 낭비, 사치는 개인 파산 안 됩니다. 100% 안 된다는 건 아니죠. 이제 상황에 맞게 재판부가 재량 면책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많은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이상 소득 활동하신 분들은 개인 파산 안 되겠죠. 아까 제가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의 원리를 설명드렸잖아요.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네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갚아서 채무를 면책받게 해주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 파산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소득에서 또 한 가지, 자기 이름으로는 안 해. 근데 배우자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어. 아니면 친척 명의, 타인 명의 이렇게 허위의 어떤 차명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 활동을 하신 분들은 안 걸릴 것 같죠. 개인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걸리는 줄 아세요? 법원이 조사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채권자들이 조사해서 법원에 다 신고합니다. 그래서 다 나중에 기각돼요. 그 다음에 자기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거는 개인 파산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 파산 충분히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, 개인 파산 신청 직전에 내 개인 재산을 이름을 바꿔주거나 나한테 있던 재산을 내 아들로 바꿔주거나 이거를 재산을 은닉한다 그러거든요. 근데 합법적으로는 증여한다 그러죠. 이러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. 왜? 개인 파산 신청하면서 내 개인 재산을 숨기는 거잖아요. 재산 은닉이거든요.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꼭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. 채무가 힘들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로 아내한테 다 주는 이런 경우. 야, 이거 개인 파산 안 받아줍니다. 그리고 재산 분할 준 거 있잖아요. 인정도 안 해줘요, 법원은. 그냥 그 원래대로 다시 갖고 와버립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개인 파산 직전에 아는 지인한테 헐값으로 매각하는 경우예요. 내가 지금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있는데 나 어차피 이제 개인 파산 진행하면 이거 어차피 법원에 투입시킬 거니까 야, 네가 500만 원 그냥 이거 가져가 해서 그렇게 넘겨주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
개인 파산 직전에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수백에서 수천이 다른 계좌로 이체가 돼요. 근데 이게 정당하게 내 채무를 갚는 거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또 나중에 소명이 안 되면 이것도 개인 파산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파 변제라는 게 있어요. 사업을 하시던 사람이 내 거래처 A, B, C, D에 1,000만 원, 1,000만 원, 1,000만 원, 1,000만 원 이렇게 채무가 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사업이 부도나서 정리하는데 A하고는 내가 엄청 가까워. 사업하면서 맨날 형님 동생이랑 막 술 먹던 사이야. 그래갖고 내 사업체에 남아있는 재산 1,000만 원을 A한테만 딱 변제하는 행위. 이런 거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편파 변제 이렇게 말하거든요. 이런 거 있으면 또 개인 파산 안 되네. 그래서 지금 제가 소비의 측면, 소득의 측면, 재산의 측면 세 가지를 나눠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. 개인 파산은 한 달에 얼마씩 갚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법원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. 근데 이러한 것들만 없으면 가능하다 말한 이러한 것들이 다 뭐죠?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것들이잖아요. 그냥 아니 초등학생이 봐도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것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 파산의 문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셔가지고 개인 파산을 통해서 내 힘듦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네.